네, 안녕하십니까. 하수 바둑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제 지금 몰골이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죠? 저 큰일 났어요. 면도 하기도 귀찮고, 아유 정말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별로 세상 사는 게 별 재미가 없네. 봄이 지금 화창한 봄날인데 밖에 나가서 정말 막 어울리고 싶은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 걸면 사람들이 막 호감을 갖고 대응을 해줬거든요. 흔히 늑수구리해지니까 누구한테 말을 걸면은 귀찮다는 듯이 막 짜증내버리고 요즘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조금 말 하나 삐딱 잘못하면은 뭐 누구 지금 성희롱 하시냐고 막 해버리고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이게 뭐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참 세상이 아이러니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좀 아니 모르겠어요. 그 어떤 단면만 봐서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더티한 세상 아닙니까? 아주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또 여자들 막 그 포르노 같은 거 완전히 뭐 난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또 그 법조계에서는 뭐 미성년자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서로 마음에 들어서 꼬셔갖고 했든 어쨌든 그럼 뭐 거의 종신형이에요. 막 40년.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라 그냥 밖에 나갈까 하다가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바둑이나 두면서 약간의 알코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신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 포르노 같은 걸 찍을 때 막 그 상황극이 있잖아요. 막 그럴 때 항상 사전 동의. 혹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개런티를 충분히 주고 돈을 이러이러한 상황이 와도 에, 괜찮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찍는 모양이더라고. 하여튼 뭐 말 하나 조금 뭐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해도 이게 막 성추행이 돼버리고 성희롱이 되고 또한 뭐 옛날에는 13세 미만인가 그런 애들한테 이런 성추행 성희롱으로 걸리면은요 아주 그냥 형이 엄청납니다. 지금 15세인가로 올라갔어요. 15세 이하의 사람에게는 아유 예쁘다 귀엽다 이 소리 해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조금 경미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벌금형이 있었어요. 그 벌금형도 최저가 5천만 원인가 그래요.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 근데 그 벌금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혐의로 걸리면 아주 무시무시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선의로 아이가 귀여워서 아이고 귀여워 더군다나 그 볼이나 뭐 신체적인 약간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만 해도 걸리는데 큰일 나요. 그래서 봄나들이 가봐야 어디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우 집구석에서 인터넷 바둑이나 두면서 뭡니까 이렇게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바둑이 제가 그러니까 타이점에서 최고 성적이 2단이잖아요. 근데
요즘 타이즘 기력이 좀 많이 세졌어요. 왜 세졌냐? 그 많은 그 바둑 고수님들의 유튜브가 이런 그 학업자를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네. 조금 약간 기초부터. 과거에 우리가 뭐 이런 인터넷 매체가 없었을 때는 바둑 뭐 고수들 바둑 둬봐야 이해가 됩니까? 봐봐야 이해도 안 되고 뭐 TV에서 그냥 뭔가 그 감은 좀 느끼잖아. 이 전세가 역전됐구나. 어? 막 또 뭐 와 저게 신우 한 수 아니야? 막 이러는 거. 뭐 이런 느낌만 받았지. 뭐 바둑을 아마도 뭐 바둑 교실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사범들한테 좀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우리 바둑 두신 분들 뭐 동네 기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두고 또 친구들 만나서 한번 두고 또 뭐 TV나 이런 데 눈대중으로 저럴 땐 저렇게 두는구나.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는 그런 기초부터 막 설명해 주는 그 채널들이 진짜 많이 떴어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내가 정말 학원에 등록해 갖고 응? 배워야 된단 말이지. 그 오프라인에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교육받는다는 게 얼마나 좀 힘듭니까? 나도 내 개인적 일정이 있고 또 뭐 그런데 근데 유튜브라는 데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유튜브에서 바둑 강좌 딱 들어봐. 정말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에 등록했을 때는 야 매일 뭐 5시면 5시에 또 학원을 가야 되잖아. 그러면 뭐 내가 뭐 바둑으로 뭐 할 것도 아닌데 귀찮아서 안 가지.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시간에 그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바둑이 모든 게 그래요,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더 어렵습니다. 못 모르고 뒀을 때가 오히려 겁 없이 영감했고, 알면은 여기 지켜야 되거든. 그 상대가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 약점을 추궁을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사범들의 얘기는 그래 갖고는 바둑의 기력이 절대 안 는다. 내 수가 지금 잘못된 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 우리는 그냥 같은 급수끼리 이게 통했어. 그리고 이기면 되잖아. 까짓거 내가 바둑 가지고 뭐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오직 승부에만 집착을 했는데 이런 사범들의 그걸 듣다 보니까 바둑이 더 재밌더라고. 바둑이 이런 막 승부의 세계에서 지면은 막 열받고, 응? 내 급수에서 옛날 애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데 얘가 삐딱선 타갖고 이상하게 두니까 내가 그냥, 루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막 우시우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유튜브의 그 바둑 사범님들을 통해서 바둑을 조금 알아가다 보니까 바둑의 승부의 세계가 좀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요즘 유튜브 채널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30대의 취미 생활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참 그 바둑을 우리는 막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의 돌을 잡아야 되고 막 복잡하게 두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안 둬요. 바둑의 전체적인 방향, 흐름, 그다음에 내가 이 공격을 통해서 얻을 게 뭔지
무조건 우리는 공격하잖아요. 이 공격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수비를 할 때도 내가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 여기저기가 아주 난장판 돼가지고 그거 뭐 조금 뭐 살리면 뭐예요. 차라리 그거 폐석시켜버려갖고 다 죽여버리고 뭐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술 전략들이.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바둑을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뭐 멋모르고 둘 때 타이젠 2단까지 했는데 지금은 타이젠 1급입니다. 1급. 예, 1급이고 오늘 뒀던 상대분은 뭐 엊그저께 2단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그분도 1급으로 내려왔어요. 예, 네, 내려왔는데 이제 한 수 뒀던 거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하수 바둑이니까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습니다. 허점들이 많고 그리고 고수님들한테 복귀도 받으셔야 돼요. 이 제가 어디서 뭘 잘못 뒀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30대 취미생활의 그분께서는 수가 내가 좀 약해서 잘못된 경우는 괜찮다. 그러나 바둑의 그 방향, 응? 방향을 모르고 그 한 수의 의미를 모르고 두는 것은 절대 바둑에 기르지 않는다. 절대 않는데요. 맨날 거기서 그냥 꼬장꼬장 두다가 바둑 한번 치면 에이씨 하면 막 이런다 이거야. 그래서 바둑의 그 한 수의 의미, 방향,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판을 또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러다 보면 상대는 또 그 뜻을 또 거슬러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두라. 그리고 승부. 물론 승부의 세계니까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승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어, 어, 내가 바둑을 좀 두려고 했던 그 방향과 그 이 한 수의 의미를 알고 뒀는지, 예, 뭐 이런 그런 굉장히 좀 오히려 승부가 철학적이 됐어요.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한 수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 바둑은 굉장히 이제 하수 바둑이에요. 타이잼으로 따지면은 1급 바둑입니다. 그러나 상대도 한 타이잼 2단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타이잼 한 1급에서 1단 바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주저리 하는 이유는 바둑 내용을 소개하기에는 조금 창피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기력이 짧고 수도 못 읽고 또 형세 판단도 못하고 또 순간순간 대응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런 걸 제가 막 그 강변을 하면은 혹시나 뭐 하수 저 같은 우리 같은 저급자 바둑에서 조금 바둑을 더 잘 두고 싶은데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게 맞히는 것이 이게 딱 판이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제가 한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제가 100을 잡았었네요. 100 잡고 반면으로 13집 유리니까 제가 한 20집 가까이 이긴 바둑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긴 바둑만 소개하냐? 그 바둑 그 사범님들은 야 이긴 바둑 복귀는 신청하지 마라. 진 바둑을 신청해라. 이런 항상. 그래야 복귀할 맛이 나지. 뭐 이긴 건 그러니까 뭐 이기는데
제가 이긴 바둑도 가끔 복귀 신청을 하는데 이기면서도 내심 어떤 한 부분이 불안했거든. 지금 내가 판세는 유리한데 저 부분에서 내가 응수를 잘못하면은 위기에 올 것 같은 막 그런 거. 그래서 이긴 바둑에서도 이긴 바둑을 승세로 굳히려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100이었죠. 네. 100이었어요. 네, 100 잡고 이제 뒀습니다. 100 잡고요. 네, 뭐 초반 상대는 이제 화점만 공격을 했네요. 네, 보석이 화점을 두면은 이거 뭐야? 가끔 이러더라고. 화점을 두는 것은 약간 뭔가 좀 실리보다는 세력 바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수들은 그 미세한 걸 잘 못 느껴요. 네. 상대가 먼저 걸쳐왔고요. 요즘 내가 이정석은 잘 안 쓰는데 이 부분도 뭐 아시다시피 뭐 걸치는 방향이 이쪽으로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고수님들 얘기는 쥐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벌릴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 흙이 지킬 때 내가 벌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벌릴 자리가 없다.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걸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하수들은 좌변의 흙 모양이 굉장히 커지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수들이 특히. 그러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걸쳤을 때 흙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뭐 했을 때는 하변이 엄청 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래서 넓은 데로 가라. 이런 얘기. 협공했네요. 그게. 보통 협공 때는 왜 이러지? 참. 내가 지금 대국 신청 거절해놨는데 타이잼에서 요즘 기보가 타이잼의 저작권이거든. 타이잼에서 이걸 막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협공을 했을 때는 뭐 삼삼을 팔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근데 이것도 꼭 옳은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또 틀리대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뒀고 저는 자하는 뭐 일단에는 살았죠. 대신에 이제 좌변하고 이쪽에 흙의 그 세력이 엄청 커진 느낌이잖아요. 그죠? 흙이 막 좌변에서 우하에 이르는 막 엄청난 막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흙이 파놨고 그래서 그걸 그냥 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견제했고 상대도 제 상변에 제 모양을 조금 뭐 파괴하려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하를 흙이 지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이수는 상변에 흙 두 점이 외롭잖아요. 근데 고수님들 얘기로는 항상 겁만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바둑이 망치는 수가 있다. 너 안 지키면 좀 위험해. 지켜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한 수로 이 좌변의 흙의 이 모양을 지우려고 저렇게 저는 뒀어요. 제 생각은. 예.
그렇게 둔 거고요. 좌상의 제 백은 모르겠어요. 고수 만나면 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응? 뭐 삼삼 이런 데 어떻게 들어와 갖고 어떻게 잘못 두면은 이것도 완전히 왕창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고 곤마는 만들지 마라 하지만은 제 생각은 때에 따라서는 곤마도 필요하다. 뭐 왜냐하면 내 돌만 약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자상, 우상, 좌하의 그 제 돌은 견실하잖아요. 그 우변에 이 백안점이 좀 애롭고 그것보다는 이 흑돌 천지박갈인데 이 백세점이 좀 애롭잖아요. 저는 이걸 이 상변의 흑하고 좌변의 흑을 좀 갈라치기 하려고 했더니 갈라치기로 실패했잖아요. 우변의 백안점, 흑안점이야. 서로 하나씩이니까 뭡니까? 내가 약하면 너도 약하지. 그런데 이 여기 좌상에는 흙이 그냥 완전히 시커멓게 있는데 백세점이 좀 외롭게 둥 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은 저는 겉만은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타개하면 되잖아. 예? 우변에 이 백안점하고 흑안점이야 뭐 서로 다이다이고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무상의 흑안점을 좀 공격을 했죠. 근데 그 고수님들 얘기로는 공격하면서 이 돌을 절대 돌이 잘 안 죽는데요.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 지켜라 겁만 주라는 그러면서 자기 실리를 땡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했고요. 왜냐하면은 우상의 흑의 안형을 좀 없애면서 제 또 실리를 찾는 수 아닙니까 이게? 뭐 고수님들이 보기에는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 이렇게 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백세점하고 이게 조금 모양이 좀 찌그러졌어요. 하지만 난 생각할 때 야 우상의 흙 너도 임마. 근데 결국 우상의 흙을 내가 잡았어요. 너도 약하잖아 이놈아. 왜 나만 약하니? 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잠깐 있어봐. 이거 뭐 빨리 갈 것도 없지만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 뭐 이렇게 뒀어요. 저는 이제 이거 도망가야죠. 그니 도망가고 지도 약점이 있는데 하여튼 흑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흑도 우하를 아주 크게 지켰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우하에 여기 삼삼 침략하는 그건 남아 있죠. 여기까지 형세분석이 믿을 게 못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호각이네요. 제가 100인데 100이 이제 형세분석으로는 한 집률이 나옵니다. 한 집 그러면 내가 덤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7집 반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형세 분석은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저는 뭐 게임 중에는 이 형세 분석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타이젠 무료 회원이라서 무료 회원한테는 그 서비스를 안 주더라고. 네. 그래서 의근이 이제 자기 안형을 우상에서 안형을 갖추면서 제 약점을 추궁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좌변으로 이렇게 흙이 그 돌이 날아갔어요. 이건 자 여기까지는 뭐 흙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받았을 때 흙의 약점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좌변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럴 때는 자기가 수가 보이면 무조건 공격해야 됩니다. 난 수가 보였거든.
단수 치고 쭉쭉 나가면 지도 이렇게 나가고 단수 맞고 그러면은 이 백이 여기 축도 아니잖아요. 이쪽하고. 끊었어요. 예, 끊었고. 이제 딱 이제 지도 이제 더 넣고 보니까 안 되네 하고 느낀 거예요. 여기도 대응을 하기 이게 이제 이 판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으로 막으면 열로 연결하고 그럼 여기는 뭐 끊겠죠. 그럼 이쪽 한번 쳐주고 뭐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쪽으로 치나. 그래도 이러려고 하면은 뭐 흙이 이렇게 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두 집이 안 나오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두 집. 두 집 모양이 가슴만 이거 따면은 두 집 모양 나오나? 이렇게 안 나와요. 흙이 형세로 한번 봐볼까요? 죽은 거로 나올걸요? 네, 죽은 거로 나오잖아. 여기서 사실은 초반에 게임이 끝난 거야 이건. 여기서도 이렇게 한 집 낸 건 괜찮았어요 흙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받을 때 뭡니까? 흙은 좀 애매하네요. 여기를 읽기에는 뭐 이렇게 내가 치면 흙이 좀 안 되죠. 여기서 흙이 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하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상의 흙이 죽었습니다. 이게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형세로는 100이 반면으로 21집 유리로 나옵니다. 그럼 겸까지 하면은 뭐 27집 반 유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하에 여기 33도 비어 있고 물론 좌변에서 흙이 튀어나갈 때가 많고 또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103점이 이게 완전 권마로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딱 이때 느낌상 이제 요것만 해결하면은 뭐 승리는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거 아이고 씨 왜 이러냐 진짜. 아이 참. 그걸 해결하는데 내가 너무 피해가 많으면 여기까지 왔죠. 이거 해결하는데 내가 피해가 너무 많아갖고 흙한테 뭐 엄청난 흙은 좌변에서 우하에 이르는 요 모양을 내가 다 줘버리면은 이길 수가 없죠. 이제 그것만 좀 신경을 썼어요. 저거 내가 우상을 내가 죽였고 그것만 신경 썼어요. 예. 요것만 어떻게 타개가 잘 되면 내가 이겼다. 그런 느낌으로 뒀네요. 근데 이제 진짜 고수 만나면 이거 깨갱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 전체 줄기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거 흙이 뭐 단수 친다 뭐 한다 그래서 그거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줄 건 주면서 타개를 해야 됩니다. 줄 건 주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타개가 됐잖아요. 여기가 타개가 돼버렸잖아. 그럼 가장 지금 큰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 우하의 33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형세 분석은 100이 28집 반면율이 나옵니다.
판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흑이 우하에서 좀 반발을 했어요. 이 반발은 물론 이제 흑이 불리하니까. 그렇지만 우하에 내가 이걸 주더라도 그래도 하변에 흑의 진영을 많이 깨부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가 우하에서 이걸 못 살려도 그건 충분히 역할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바둑이 이제 거의 종착역으로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흑은 이제 좌변의 이 집, 그다음에 아까 모양은 이 좌변에서 우하로 이루는 이 모양이 집으로 완성되면은 뭐 제가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죠. 그렇지만은 좌변의 흑집은 좀 좋더라도 이 우하변의 그 흑집은 뭐 거의 볼품없이 됐잖아요. 이거 다 합해봐야 뭐 한 열 몇 집 나오나요? 아까 분위기는 만 30집, 40집 나올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뭐 거의 이건 뭐 제가 승세를 굳혔다. 특별하게 어디서 뭐 사고만 안 치면 뭐 근데 흑은 또 여기서 뭔가 지금 자기가 불리를 느꼈으면 내 백 약점을 찾아서 뭔가 아니면 집을 넓히든가 해야 되는데 흑은 여기서 태평하게 끝내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미 뭐 게임 포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약간의 변수가 있었어요. 여기가 잘못하면은 백이 좀 뜯기는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가 요거 요 백 이거 세 점이 들어가면 뭐 세 점 자체는 별거 아닌데 이 세 점이 살리면 주변이 다 공배잖아요. 그런데 이 공배가 다 집이 돼 버리잖아. 이게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21집율이 나오는데 반면으로 요거 잡으면은요 한 20집 이상은 따라잡을 거예요. 100 여기 이 103점 잡으면 20집 이상은 만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흑이 승부수를 날려야 되는데 또 저것도 다 살려졌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게임이 끝난 거죠. 뭐 더 사실 이 상황에 오면 뭐 더 둬봐야 의미가 없죠. 끝난 바둑 뭐더 둘 데도 없고 더 둘 데도 없습니다. 끝난 바둑.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고수님들은 이 상황 오면 돌을 던지세요. 뭐 둬봐야 의미도 없고 어디 해볼 데가 없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하수들은 이렇게 끝내기 하다가도 큰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둡니다 사실은. 끝까지 둬요 그냥. 왜? 하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또 다 잡은 바둑을 갖다가 젤퍼덕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끝까지 둡니다. 여기서 이제 바둑이 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면으로 13집 유리, 아까 뭐 20몇 집 유리에서 이렇게 13집까지 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긴 바둑이다 보니까 자꾸 물러서는 거죠. 물러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해도 보고 그러지만은 뭐 이긴 바둑에서 크게 뛰지 않으면은 뭐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두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좁혀지죠. 예. 아유, 토요일 잘 보내시고 봄날 참 봄나들이 꽃구경도 많이 하시고, 예, 좋은 날들 보내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